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층적 통계 모형을 이용한 다운스케일링 기법 연구에 대해 발표할 경북대학교 통계학과 석사과정 최하영입니다. 다음의 순서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개념적 변수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수란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물량, 가치 등의 변화를 요약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수는 가격지수입니다. 전형적으로 하위시장은 상위시장에 비해 자료수가 부족하므로 지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위시장에 적용한 모형을 상세화시켜 하위시장에 적용함으로써 자료가 적은 하위시장에서의 신뢰성 있는 통계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관측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시계열 구조로 나타낸 식을 상태공간 모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상태공간 모형이란 상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동적 선형 모형을 행렬식으로 표현한 모형입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 변수를 상태 변수라 하며 이때 상태 변수는 확률 변수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하위 집단의 비관측 변수를 상태 변수로 보았습니다. 먼저 관측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태 방정식을 정의하기 전 상태 변수의 확률 과정을 가정하였습니다. 하위 집단이 속해 있는 상위 집단과의 관계, 하위 집단 내에서의 이전 시점들과의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시차가 p인 자기 회귀 과정을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고려한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위 집단에 대한 평화를 위해 하위 집단의 자기회귀 모형 대신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자기회귀 모형을 고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태 공간 모형을 설정하였고 이후 상태 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칼만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칼만 필터란 T기에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T기의 상태 변수에 대한 최적 추정량을 계산하는 재기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측 단계에서는 T기 초에 T-1기까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상태 변수의 최적 추정량이 다음의 예측 방정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수정 단계에서는 T기 말의 관측치를 얻게 되면 예측 오차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이 예측 오차에 담긴 새로운 정보에 기초하여 상태 변수에 대한 최적 추정량이 다음의 수정 방정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의한 모형을 실거래 가격 자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사용 자료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 내 지역을 임의로 설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고 자료의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32개월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실거래 가격 지수는 반복매매 모형을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분기별로 지수를 산정하거나 일부 지역은 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서 정의한 상태공간 모형의 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는 상위 집단에 기초자치단체는 하위 집단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반복매매 모형은 다음과 같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반복매매 모형에 의해 추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거래 가격지수가 산정됩니다. 이때 베타 t의 i를 상태 변수로 보고 상태 공간 모형을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차 p에 따른 큰 차이가 없어 p는 1로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정의한 예측 단계와 수정 단계에 의해 상태 변수 베타 t의 i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를 통해 값이 갱신됩니다. 결국 칼만 필터식은 베이지안 기법에 의거하여 상태 변수의 사전 분포로부터 사후 분포의 기대치 및 분산을 구하는 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를 계층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선 분석 결과들을 시각화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우선 기존 반복매매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비교해본 결과 기존에 큰 변동폭이 없던 지역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이 큰 지역의 경우 기존의 추세는 유지하면서 지수가 평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지수 산정 및 결과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두 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통계적인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변동계수를 이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제한하는 모형이 기존 모형보다 변동계수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극단적인 값을 낮추는 데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계수로는 확인이 어려운 지수의 평활도를 비교하였습니다. 평활도는 지수 추세선을 곡선으로 보고 곡선의 평활도를 직선과 비교하는 측도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평활도 측도로 안정성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활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평활도가 높은 지수가 좋은 지수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보다시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기존 모형에 비해 추정된 지수들을 어느 정도 평활하였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비슷한 수치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현실성까지 반영하며 평활화된 안정적인 지수를 산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간의 관계를 반영한 상태 공간 모형에 실 데이터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을 때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존 모형에서 변동이 심한 부분을 평활해주지만 과하게 평활하지 않아 시장의 국지적인 변화 또한 반영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데이터의 시계열성을 반영하여 하위 집단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 모형입니다. 따라서 상위 집단과의 정합성도 유지하면서 하위 집단에서 발생하는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적 모형을 통해 하위 집단의 개별 자료에 의해 보다 안정성 있는 통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